저희 54페이지에 있는 함수 진행해 볼 건데, 함수를 진행하기 전에 함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거 이해부터 조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크게 내가 이걸 알아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알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은 제가 이거는 저희 조건부 서식할 때 그때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기 있는 셀을 이렇게 더하자고 했을 때 등호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셀을 참조해가지고 내용이 바뀌었다 했을 때 여기 있는 거를 셀을 참조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저렇게 셀 참조해서요. 근데 내용이 조금 많아진다고 했었을 때는 셀을 참조해가지고 여기는 A열을 다 더하고 B열을 다 뺀다고 했을 때 참조한다면은 내용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계속 늘어나겠잖아요. 지금은 5개만 더하고 빼고 하겠지만 이걸 만약에 10개, 100개, 20개 막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참조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더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저 내용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 셀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이거와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와 같죠. 이렇게 같은 거를 가지고 간소화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쓰려고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호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함수의 이름은 이게 수식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된 수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식, 여기 있는 함수는 그 엑셀을 사용할 때 고유의 값이에요. 하나만 존재해요. 다른 거 막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함수를 적어 놨다면 여기 안에 가로 안에 이걸 얘가 처리를 해줍니다. 가로 안에 있는 이것들은 인수라고 해요. 이 인수값을 그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1개 올 때도 있고 인수가 2개 올 때도 있고 3개 올 때도 있고 4개 올 때도 있고 그 함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지는데 이 인수는 이렇게 셀을 참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는 상수의 개념도 있고 또는 범위, 셀의 범위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요. 다른 함수를 또 여기다가 인수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얘가 진행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 파악해서 이거는 썸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더해준다. 예,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를 더해준 거. 그쵸? 그리고 이것도 여기 있는 영역을 셀을 이 영역이죠. B1에서부터 B의 5의 영역을 더해줘가지고 이거를 빼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리 파악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함수의 이름하고 그 가로 안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도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셀을 참조를 해요. 셀 참조하는 것도 있고 셀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상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인수가 되겠습니다. 인수에는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인수와 인수의 구분은 이렇게 쉼표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함수가 다르죠. 아까 전에는 sum 함수였는데 지금은 이거는 rank EQ라 해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이렇게 3개 필요합니다. 인수가. 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또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거는 if 함수예요.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거를 결정하는 함수인데 이것도 인수를 보자면 인수가 1개, 2개, 3개 되어 있죠.
이거는 요런 쉼표를 이용해 가지고 쉼표로 구분자를 이용하니까 쉼표에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비교연산자에 의한 요런 식의 인수도 들어간다. 비교해 가지고 이게 조건에 맞으면 이걸 처리하고 저걸 처리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비교연산자는 제가 이거를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런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들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B 두 번째 셀과 그리고 이거하고 서로 비교해 봐서 맞으면은 요거 처리하고 틀리면 이거 처리하게 되는 if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교연산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종합해가지고 쓰는 게 함수인데, 이걸 종합해서 쓰다 보니까 복잡해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건데요. 조금 그 간단하게 하면 원리 파악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 큰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합격이라는 거는 문자잖아요.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함수에서 문자 입력할 때는 이렇게 꼭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문자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4페이지에 있는 여기 우리 빈 공간 다 요거 함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거 할 거냐면 재고 순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고량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재고 순위를 할 건데,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위까지 해놓고 1에서 3위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 4, 5, 6, 7, 8 이런 거는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함수는 if 함수와 rank eq 함수 또는 이 %, 이거는 %, 뭐냐면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거나 함수와 아니면 텍스트를 연결하거나 뭔가를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자,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재고량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총 재고량이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범위에서 재고량이 내림차순으로 큰 값이 1등하기 위한 요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고량이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 크고 세 번째 큰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해 주세요 라는 거를 이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래서 if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1, 2, 3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순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위를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나머지 4, 5, 6, 7, 8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요걸 가지고 1, 2, 3이 표시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는 이거 재고 순위 있잖아요. 이 재고 순위를 먼저 구하고 재고 순위를 1부터 해가지고 8위까지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 이하인 거 여기다가 요것만 표시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3 이하인 것만 찾아서 이걸 가지고 재고 순위에다가 위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재고 순위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도 어쨌든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 재고 순위가 지금 1, 2, 3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기. 그러면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은 1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엔 여기 이런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기. 그리고 나머지 4, 5, 6, 7, 8은 공백으로 표시하기. 예, 원리는 요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if 함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if와 rank eq 함수로.
자, 요 재고 순위는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구해줄 거고요. 재고 순위는 요런 거를 구해주는 애예요. 1부터 여기 있는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가 랭크 EQ 함수고요. 그리고 이걸 다 요걸 종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는 if 함수로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랭크 EQ 함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크 EQ 함수는 재고량에 있는 이 범위에 따라서 1위부터 해가지고 8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랭크 EQ 함수는 먼저 살펴보자면은 랭크 EQ 함수에는 여기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첫 번째 인수로 그다음에 목록 범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이 목록 범위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재고량에 있는 이 수치는 몇 순위에 해당되나요? 라는 게 바로 랭크 EQ 함수입니다. 자,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여기 있는 첫 번째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하나만 구해주면은 나머지는 수식을 복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재고량의 이 순위 여기 있는 이 셀 값을 가지고 전체에 있는 이 목록 범위에서 몇 순위 하냐 이렇게 인수를 적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랭크 EQ 함수에서는 재고량이 있는 재고량 첫 번째 이 셀을 가지고요. 재고량의 전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겁니다. 순위를 구하려는데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여기서 구하자고 하잖아요. 네, 내림차순 여기 있는 순위 결정 방법을 보시면은 0 또는 생략하면은 내림차순을 하는 거고요. 0 또는 0이 아닌 수를 입력하면 0이 아닌 수, 0 또는 아니라 0이 아닌 수,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오름차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내림차순을 구할 거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고 또는 0을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0으로 입력하면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다가 예로 해가지고 1위, 위라는 말을 더 우리가 추가로 붙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연결연산자 이용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위부터 해가지고 제일 큰 값이 1등이 되고 제일 작은 값이 마지막에 8위가 되도록 하는 게 순위 구하는 함수가 바로 랭크 EQ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위를 구했다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1부터 3까지의 순위만 만들어 줘야 되니 그런 거를 하려면 if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if 함수로 자, if 함수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인수로는 논리식이 와야 돼요. 이 논리식이 뭐냐면 참과 거짓의 결과가 되는 식. 자, 참과 거짓이 뭐냐면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참 또는 거짓이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같으냐 안 같으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냐 아니면 이런 거냐, 비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해서 이게 결과식이 맞냐 틀리냐라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지금 저거 제가 이렇게 1은 2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했잖아요. 이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결과로는 참입니다. 그쵸? 다시요. 1은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1은 2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거짓의 결과가 나오죠. 즉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 또는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네, 조건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if 함수에서는 이런 조건식 논리식이죠. 조건식 논리식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시기라는 거, 이 시기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이 나와야 돼요. 이런 참 또는 거짓의 결과에 따라서 참이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수 실행하고요. 거짓이면은 이 세 번째 인수를 실행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요. 논리식을 판정해서 true나 false, true는 참이라는 걸 말하고 false는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참 또는 결과값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해. 즉 여기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이면 두 번째 인수, 거짓이면 세 번째 인수를 돌려받아요. 그걸 가지고 결과값으로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if 함수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또 여기다가 또 적어놨는데 1은 0보다 크죠. 그러면 결과값은 참,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비교환산자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되는 식 바로 논리식이 되겠고 그 논리식이 지금 요렇게 쓰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순위가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1부터 8까지 구해놓은 이 순위를 가지고 여기 3 이하인 거 이건 3을 포함한 이하인 거면은 1, 2, 3만 포함되잖아요. 여기 있는 1, 2, 3만 어떻게 돼요? 1, 2, 3이 해당되는 그 숫자는 참인 거죠. 나머지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 참인 거는 이렇게 1에서 3위로 표시를 하고 4, 5, 6, 7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조건식에 거짓에 해당됩니다. 거짓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공백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순위를 이렇게 구해준 걸로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if 함수를 만약에 사용한다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순위를 가지고 3 안에 드는 1, 2, 3인 그 숫자만 이렇게 1, 2, 3이 표시하고 나머지 4, 5, 6, 7은 거짓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공백 표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요? 이걸 이렇게 대입시키면 되겠죠. 순위는 랭크 EQ로 함수를 해가지고요. 네, 여기 있는 재고량이 있는 이 G5셀이 전체 범위에서 몇 순위 하나요? 내림차순은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생략을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순위를 구해주는 이 순위에 따라서 3 이하인 것만 찾아서 1, 2, 3위로 표시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1, 2, 3 이하인 것만 찾아서 1, 2, 3 표시하고 그리고 4, 5, 6, 7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는 결과값이 false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거짓이면은 여기 있는 요 구분자 쉼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 뒤에 있는 요 인수를 여기 있는 인수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와져요. 이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면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순위 구하고 순위에서 3 이하인 것만 찾아서 랭크 EQ로 해가지고 순위에 위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1, 2, 3이 아닌 4, 5, 6, 7은 거짓이니까 이 논리값에서 거짓이니까 이런 공백 표시는 큰 따옴표 2개 누르면은 공백 표시가 되는 거고 공백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재고 순위를 구할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구해놨던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처음이라 조금 어렵죠. 지금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함수가 지금 여기에 한 개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서 함수가 2개 들어가는 이런 함수를 중첩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중첩 함수를 처음 접해가지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순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위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if 함수하고 랭크 EQ 함수를 한번 구해 보고요. 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랭크 EQ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시작은 등호 입력인데요. 먼저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수식을 입력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하는 이유는 이게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고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하잖아요. 함수를 계속 입력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 셀을 침범해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나타나져요. 침범이 아니라 그냥 좀 왼쪽에 있는 부분을 좀 가리게 되어집니다. 가리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입력해보자.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할게요. 그리고는 랭크 EQ 함수를 써볼 건데요. RANK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K 입력하시면은 여기 랭크 함수에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3개 나와요. 그 중에서 EQ 함수를 여기에 랭크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100% 랭크 EQ 함수로 해서 ITQ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다 하신 분은 이 랭크 EQ 여기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은 예전에는 랭크 EQ와 AVG를 나오기 전에는 요거 하나만 사용했어요. 언제부터요? 여기 2007 이전 버전에서는 요것만 사용했어요. 근데 사용해 보다 보니까 EQ와 그다음에 AVG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추가로 만든 겁니다. 언제요? 2007 이후 버전에서.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사용하신던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요거를 더 하나 계속 남겨두고 있는 건데요. 랭크 EQ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equal이란 뜻이에요. equal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순위가 같으면은 그냥 같은 순위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100이 있고 90이 있고 80이 있고 90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90이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순위가 얘가 1위하고 얘가 2위하고 이것도 2위 하겠다. 여기는 3위 하겠다. 이게 바로 랭크 EQ 함수인 거고요. AVG 함수가 있어요. AVG는 이거를 두 개를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평균을 내주는 거라서 여기에는 랭크 EQ 함수로는 얘가 1등이 되고요. 요거 두 개 지금 같잖아요. 이걸 두 개를 평균을 내준다는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요. 네 개 중에서 얘는 80은 4위가 됩니다. 나머지는 얘는 2하고 3하고 서로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5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5. 3위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AVG 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어디지? ITQ에서는 EQ 함수로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EQ 함수를 저희는 더블 클릭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함수가 대문자로 바뀌고 가로 열고 함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내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있는 넘버, 여기가 넘버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구분자 인수에 서로 구분자 있고 여기 이렇게 인수를 3개 쓰세요 하고 안내를 이렇게 해줘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 제가 저거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안 가져왔어요. 넘버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 재고량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수 여기 있는 셀이 G5셀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G5셀을 순위를 구할 셀인 G5셀을 참조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요렇게 G5셀을 참조해 주시고 첫 번째 인수 저기다 적어놨으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쉼표 구분자 쉼표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수는 REF로 해가지고 레퍼런스 참조하는 영역입니다. 참조하는 영역이 뭐냐면
지금 순위를 구하는 영역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영역에서 얘는 몇 순위 할 건지라는 거니까 전체 순위를 구할 전체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5에서부터 그 다음에 G12까지 영역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셨다면 랭크 EQ 함수에서는 항상 여기 있는 두 번째 있는 범위를 항상 저기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는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 있는 셀을 가지고 밑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셀을 수식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절대 참조로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범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여기 행이 자꾸자꾸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도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하고 또 밑으로 이렇게 변하고 계속 이걸 셀을 수식을 복사하면 이 영역도 밑으로 자꾸자꾸 내려가니까 여기 있는 전체 영역이 내려가지 않게 그 범위를 꽉 고정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랭크 EQ 함수에서는 항상 이 두 번째 있는 인수의 범위는 항상 고정시켜 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세 번째 인수 적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인수에서는 여기에 0, 1 되어 있죠. 내림차순 할 건지 오름차순 되어 있을 건지 우리 조건에 맞게 내림차순 하면 되죠. 너무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0 나오고요. 그리고는 우리 다 집어넣었어요. 인수 3개 다 했으니까 가로 닫아줄게요. 그러면 랭크 EQ 함수는 여기서 끝났죠.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5셀은 재고량이 있는 G5셀은 7이라는 순위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L5셀을 선택해주고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쭉 복사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쫙 구해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1, 2, 3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순위를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이제 if 함수로 해가지고 3 이하인 것만 찾아서 표시하기.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 구한 이 랭크 함수는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죠. 요 그대로 한번 이용해 가지고 할까요? 자, 이거를 가지고 수식에 가서 이거 복사해서 if 함수하고 결합해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랭크 EQ 함수만 이렇게 쭉 설정해서 범위 설정하시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는 ESC로 빠져나가겠습니다. ESC 안 하고 다른 데 클릭하면은 자꾸 다른 쪽이 참조가 되어져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다른 데 클릭하면은 이거 아니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셨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재고순위 구하러 가볼게요. 자, 여기 I5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네,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걸 if 함수로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if 함수 열어주시고요.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을 정해 주면 됩니다. 논리식이라는 게 순위가 3 이하인 것만 찾아주기 하기 위해서 랭크 EQ로 함수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놨던 랭크 EQ 함수를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럼 저기는 일단은 순위가 구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3 이하인 것만 찾아주기. 그래서 작거나 같다 하고 3 이하인 거를 부등호 저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 이하인 것만 찾아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쉼표 눌러주고 쉼표 눌러주면은 value if true라고 해가지고 참인 값을 여기다가 두 번째 인수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순위, 여기서 구한 이 순위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V 해볼까요? 자, 1, 2, 3인 것만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1 또는 2 또는 3이 되겠죠. 여기에서 마찬가지 위를 표시하고 싶어요. 문자 이 순위에다가 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결 연산자 하고요. 그리고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위까지 해주겠습니다. 앰퍼센트 연결 연산자 하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한글로 위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 2, 3만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1, 2, 3만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뒤에다가 쉼표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여기에 value if false 해가지고요. 거짓인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조건식이 맞지 않는 거 3 이하 말고 4, 5, 6, 7이 되어 있는 요거를 어떻게 표시할 건가요? 우리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 표시는 큰 따옴표 두 개를 연이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 닫아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논리식, 여기가 그 논리식에서 맞는 부분 참,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거짓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빈 칸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얘가 7이니까 나오지 않아요. 다시 I5셀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 가지고는 I12셀까지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수식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1, 2, 3인 부분만 참인값 우리가 이렇게 논리식을 정해 주었으니까 이 논리식에 맞는 참값만 이렇게 1, 2, 3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잘 구해 주셨다면은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연습 삼아서 만들어 놓은 랭크 함수는 이 부분은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울게요. 자, 이제 비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비고에서는 이런 거 표시하라고 합니다. 구매자 수에서 300을 나눠 가지고요. 여기 구매자 수에서 300을 나눠 가지고 정수의 크기만큼 별을 반복 표시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고, repeat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 있는 구매자 수를 가지고 300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3.2966이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정수라는 거는 소수점을 제외한 요 앞에 있는 수를 가지고 이렇게 별 3개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의외로 보면은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repeat 함수를 보면은 반복할 텍스트라는 거는 별이죠. 네, 별을 가지고 몇 번 반복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요? 이 5셀 여기 있는 구매자 수, 이 구매자 수에다가 나누기 300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는 없애고 여기 있는 3 정수만 가지고는 별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쉽죠?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비고란에다가 여기다가 등호 입력,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repeat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repeat. 자, repeat 눌러주시면은 요거 repeat 함수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repeat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처음에 인수가 텍스트예요. 네, 뭘 반복할 텍스트 적어주시면 되겠죠. 텍스트라서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요. 네, 별을 찾아줘야 돼요. 별은 특수문자라서 특수문자는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키보드 한글로 바꿔주고요. 미음키 눌러주세요. 미음키 눌러주고 한자키 눌렀다 떼보시면요. 이렇게 기호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별이 바로 보이니까 별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데 별 말고 다른 것도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보기 변경 꺽쇠를 눌러주면은 다른 기호들을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시죠? 우리는 지금 별을 하는 거니까 별 클릭하셔가지고 별이라는 특수문자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줄게요. 별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고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넘버 타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할 거냐. 여기 있는 별을 앞에 있는 이 텍스트를 몇 번 반복할 거냐. 우리는 여기에 구매자 수를 300으로 나눈 그 숫자만큼 반복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매자 수인 이 5셀을 참조해주고 나누기 300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나누어줘가지고 그 수치만큼 해주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별 3개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쭉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 있는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 평균을 구한대요.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환자식을 찾아보니까 저 세 가지만 해당이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판매 금액이 또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환자식의 합계를 이렇게 먼저 구하고 평균을 구한다라는 말은 합계에다가 그 개수를 나눠주는 요게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 아시죠? 즉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가 평균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합계는 SUMIF로 하고 개수는 COUNTIF로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처음 하시라서 처음이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건 쉬운 함수였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썸은 합계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if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count는 뭐냐면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if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진짜 하다 보면 쉬운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SUMIF 함수는 합계 구하는 거. 뭔 합계? 환자식에 대한 합계. 그리고 개수는 여기 세 개 이렇게 어떻게 해서 3개 구하냐. 카운트,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환자식인 게 몇 개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UMI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제가 이거 SUM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거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거,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가지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뭘까요? 환자식이 도대체 몇 개냐? 그거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 이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환자식을 구할 거예요. 환자식. 그렇죠. 환자식을 구할 거니까 환자식 범위에서 환자는 환자식을 찾을 거기 때문에 환자식 범위 안에서 환자식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것만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요. 환자식을 지금 우리가 여기가 환자식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식을 구할 거면은
환자식에 대한 범위에서 환자식 조건에 맞는 거, 여기 맞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 합계를 구할 범위, 판매 금액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은 여기 해당되는 행에, 같은 행에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식의 sum 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D5셀에서부터 D12셀까지에 있는 이 영역에서 환자식만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요 판매 금액의 범위를 합계를 구해주겠다. 합계를 구해주겠다. 그게 바로 뭐냐? sum if가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합계 구해준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거 요거 3개만 해가지고 이 금액을 얻을 수 있어요. 자, sum if를 봤다면은 count i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해요.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셀의 개수. 이거를 하나하나 셀이라고 하잖아요. 조건에 맞는 거 하나씩 비교해 봐가면서 맞는 것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을 한다 그러면은 환자식 범위인 여기 환자식만 찾을 거니까 환자식이 있는 범위 있잖아요.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환자식 찾을 거예요 하고 환자식을 직접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거, 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셀의 개수 몇 개 구해주나요? 3개 구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합하면 됩니다. sum if와 count if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금액은 sum if로 해가지고 구하는 함수. 그러니까 환자식의 판매 금액 합계인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환자식의 개수를 해가지고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sum if로 해가지고는 이 환자식 범위가 있는 환자식 범위에서 환자식만 찾아서 판매 금액에 여기 판매 금액 영역에서 그 해당되는 그 행에 있는 그 금액을 더해준다의 의미가 sum if가 되겠고요. 그리고 count는 이 범위에서 환자식만 찾아서 개수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거를 나누니 이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sum if, count if 의미를 조금 아셨을까요? 아셨다면은 우리 sum if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E13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여기다가 sum if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sum if 함수 적어주면은 항상 그냥 적어주기도 하지만 처음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세요. 참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sum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range, 자, 이것도 계속해서 보실 겁니다. range는 범위를 뜻해요. 범위를 뜻하는데 무슨 범위를 할까요? 조건 범위인 거죠. 우리가 구할 게 환자식을 구할 환자식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D5에서부터 D12까지 해주시고 쉼표 눌러서 그 다음 인수가 크리테리아예요. 크리테리아는 자꾸 보시면은 얘는 한번 이제 계속 마주칠 거예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은 우리가 환자식을 찾을 거잖아요. 환자식을 직접 문자로 찾을 거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환자식이라고 한글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환자식 적어주고 문자 이제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그 다음은 sum range입니다.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합계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에 대한 범위입니다. 환자식의 판매 금액 범위, 그러니까 판매 금액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은 sumif, 환자식의 조건에 맞는 판매 금액 다 지정해 준 거예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6만 4천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식 3개에 대한 판매 금액 합계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잘 구해주셨죠? 그러면 다시 이 13셀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뒤에다가는 이제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나눠줄게요. 그래서 뒤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나누기 연산자 해주시고 count if로 하면서 구해줄게요. count. 자, count count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떤 거 사용하실 거냐면은 이런 거 사용하실 겁니다. 보통 count a랑 count if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count 함수 같은 경우에도 ITK에서는 이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count a나 count if가 나오긴 하는데 count에 대한 함수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count if로 사용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그러면 range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무슨 범위일까요? 우리가 환자식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환자식의 범위를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해 주시고요. 쉼표 눌러서 크리테리아 조건을 또 정해주면 돼요. 우리는 환자식 찾을 거니까 직접 환자식 입력해 볼게요. 문자 입력할 거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한글로 환자식 적어 볼게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가로 닫기 할게요. 그러면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금액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카운트 if는 환자식만 3개 찾아줬고 여기 카운트 if, sum if로 해가지고는 16만 4천 원 된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함수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없나요? 라고 막 하세요. 여기 sum if